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공부는, 교육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초수, 그리고 재수 때는 거의 올인이지만 약간 학원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삼수 때는, 학원 중고등부를 전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병행을 해서 삼수 때 합격한 경남 영어대 합격자입니다. 네. 그리고 1차 성적은 커트라인에서 3점 높았던 80.67이고 2차 때 95.43을 받아서 음, 최종 커트라인에서는 5점 정도 높게 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선생님, 일단 저희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하반기 들으셨는데, 저희 팀을 네. 선택하게 되신 이윤닷컴의 이제 최시원 전공 영어팀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나, 또 이제 들으시면서 좋았던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선생님 아시다시피 제가 초수 때, 재수 때는 채팅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 때 거의 올인처럼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치러 갔었을 때 이제 1차를 떨어지고 나서 페인 분석을 할 때 든 생각이 점점 시험 방향이 많은 것을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원서를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점점 아니고 많은 정보가 이미 시험 문제 안에 녹아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찾아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유효한 답안을 써내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가 점점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삼수 때는 일 병행을 거의 일 중심으로 상반기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서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야지라고 결심을 했었을 때, 사실 재수 때 여러 팀 많이를 들어봤지만, 이제 모든 그 영역별로 선생님께서 밸런스 있게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좋은 문제를 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접 제 답안을 첨삭을 해주시면서, 게다가 그 첨삭을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또 그 라세라고 하죠. 네, 라이팅 세미나 때 저희 그 수강생들의 답안을 또 보여주시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더 내용을 넣어야 더 유효한 답안이 되는지 아니면 또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모범 답안 이외에도 수강생이 쓴 답안 중 아주 좋았던 답안을 또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점점 바뀌어가는 이 시험 트렌드를 준비하는데 아주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채팅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만의 이제 강의나 자료나 활용했던 방법, 어떤 공부법,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영어 교육학은 사실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교육학은 사실 보통 영어 전공한지는 네, 수험생들이 보통 쉽다고 생각을 하기 음, 쉬운데, 요즘 시험 트렌드가 사실 뭐 많은 걸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답안을 아주 정확하게 잘 써내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점점 생각이 드는데, 이제 최지원 선생님께서 수업 때 그 유효한 키워드를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저는 그 키워드를 답안에 녹여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반기에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서브 노트 이런 자료들에서 매핑을 했어요. 키워드 매핑. 을 해서 이제 이 영역에 이러한 주제를 물으면 바로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인지적 부담이 줄어들으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도 점점점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학은 정말 제가 이번에 영어학에서 덕을 많이 봤는데, 사실 많이 틀렸었어요. 저희 채팅 모의고사를 들었을 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영어학이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험을 앞두고 영어학을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주 두꺼운 게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다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10일 동안 여러 번 반복을 했고, 그리고 최진호 선생님이 내신 그 모의고사 문제만 3일을 남기고 다시 다 풀었어요. 영어학만. 근데 그렇게 한번 여러 번 돌리고 나니까 최진호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기간 동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각인이 된 상태로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음원 자질 찾는 것도 바로 떠올릴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채점을 채팀 모의고사 그 채팀의 그 정답을 내주신 걸로 채점을 해봤을 때 영어 교육학에서는 거의 점수가 몇 점 안 빠진 상태로 채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제일 걱정했던 과목은 일반 영어랑 문학인데, 제가 또 채팀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제가 초수 때, 진짜 초수 그리고 재수 때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많았어가지고, 김수아 선생님 교재를 사서 공부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 때 쓰시는 책이라서 물론 해설이 많이 안 실려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혼자 공부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문학 같은 작품 경우에는 아예 한글 해석이 다 달려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서머리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해설도 다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맨 뒤에 있던 이 동의어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보면서, 패러프레이즈를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양한 이런 어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빠른 시간 안에 그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 때도 정말 많은 자료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수아 선생님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방식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도 제 나름대로 색깔별로 이렇게 형광펜 색깔별로 라벨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거부터 스페시픽한 거 그리고 대립되는 요소가 있으면 주황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카테고리를 나누다 보면 또 그 중에서 또 상위 개념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포괄적인 것으로 답안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를 꼭 들어야 하는 서술 방향이라면 어떤 예시를 그 중에서도 넣어야 될지 이런 그 답안에 들어가야 할 정보들의 위계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모범 답안에서 제 나름대로 채점 기준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2점이 되겠다.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땐 1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채점 기준을 세워서 해설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제 답안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금요일에 채점을 해주시는 걸 주시지만 제 나름대로 채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게 채점된 답안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여기까지는 답안이 인정이 되는구나. 나는 이 답안이 온전하게 2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0.3점, 0.5점을 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4점 만점 답안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저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저도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스터디를 활용하니까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강의와 자료를 소화하는 것에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고 꾸준히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말 동안 그리고 교사 선생님 그 유튜브에 시계를 보여주시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지 않고 오후에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그 시계를 보면서 계속 시간 배분 하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말 안에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그 선생님이랑 월요일에 어차피 저희 이거 답안지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 월요일 때까지 답안지를 서로 공유했어요. 그리고 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해놓고 다 들은 후에 전화를 거의 한 2~3시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또 생각한 채점 기준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한 답안지를 또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나는 이런 건 답안이 인정이 안 될 것 같다. 이건 정답이 이거 온전한 점수를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틀렸을 때 정답지를 보고 왜 틀렸지 했었던 것도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게 틀렸구나가 납득이 될 때도 있지만 한 번씩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지? 음,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제가 재수 때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그 부분이었었어요. 도대체 아, 뭐가 정답일까라는 이런 게. 그래서 그걸 전화를 두세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선생님이랑 그런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답안도 확인을 하고 제 음, 답안도 비교를 하고 또 금요일날 채점된 제 답안지가 오면 또 거기서 또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음, 라이팅 세미나 수업을 들을 때 또 다른 음, 선생님들의 답안지까지 또 알려주시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답안일 거다라는 샘플을 음, 정말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음, 그걸 바탕으로 리라이팅을 계속하고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이때까지 풀었던 모든 모의고사를 음. 이렇게 다 모아놨다가 어, 다시 다 리라이팅을 네네. 했었어요. 아, 다 리라이팅? 채점 그러니까, 감각을 계속 익히고 이제 그 음, 상태로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정확한 답안을 쓰기 위한 고민을 3단계로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채점 나오기 전부터 미리 고민하고, 채점 네. 보고, 또 라이팅 세미나 때 또 갭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네네. 아, 네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끝인가요? 아, 네네. 그리고 네. 저는 리라이팅을 할 때 이제 네. 앞면에 저희가 시험 때 이렇게 네. 라이팅을 했다면 네. 뒷면에 또 복사를 똑같이 해서 아, 리라이팅을 바로 뒷면에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제 답안이 얼마나 이렇게 향상됐는지를 네. 한눈에 계속 비교를 하면서 네네네. 계속 고민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네. 아,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채점을 한번 놓치셨을 땐가 카페에 질문을 올리셨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네. 아주 정확한 이제 답에 접근하기 위한 거, 요거를 스스로 되게 많이 고민하신 게 실력 향상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강의나 자료나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특별하게 선생님만의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요 3주 음, 동안에. 사실 공부를 하는 기간 내내 제가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든 순간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험은 멘탈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었는데, 사실 삼수 때는 상반기 내내 거의 일만 했을 정도로 음,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직면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어, 근데 하반기에 공부를 이렇게 완전 올인하듯이 공부를 모의고사를 매번 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 걱정됐던 게, 내가 올해 상반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 덜 불안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막상 합격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렇게 했어도 불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아, 불안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 계속 떨기보다는 불안한 걸 그냥 인정을 하고 계속 지금 당장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 계속 이렇게 음, 고민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계속 실제 시험날 어떻게 할 건지만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그 하반기에 가장 멘탈적으로 힘들 때 가장 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하고 좀 겹치네요. 이제 체력이나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렇게 이제 붙잡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다른 거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임용 시험을 삼수 때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나 오래 하고 이제 때려치운다. 나 더 이상은 공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맨날. 근데 그 마인드가 스스로한테 올해까지만 정말 진득이 한번 해볼 거니까 딴 생각 하지 말고 공부하자. 네, 음, 이렇게 스스로 다독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재수 때는 초등학생들, 아주 꼬꼬마들, 파닉스 단계 그 수업을 아주 잠깐 했었거든요. 음, 일병행으로. 근데 삼수 때는 제가 결국에는 중등교사가 될 거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계속 보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일을 중고등학생들 강의를 이렇게 강사로, 학원 강사로 했었는데 오히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랑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아,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인 것 같다라는 걸 자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주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점이 제가 이걸 포기하지 않게 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 메타인지를 계속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험이 내용도 정말 많고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계획을 크게 이 시기에는 어떤 교재로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 1년 계획을 크게 해놓고 두 달마다 매주 어떤 분량까지 해야 되는지를 2달 분량으로 이렇게 2달마다 네,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2달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딱 그 2달이 끝날 때마다 제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이거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렇게 했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달성을 했었을 때는 신나게 놀기도 하고 중간 여행도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약간 불안감이 엄습하면 아, 더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스스로 보상을 해줬고 또 벌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 1년을 그냥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이 그런 이제 나를 관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이제 메타인지적인 요게 되게 잘 서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부한 것들을 아웃풋으로 잘 구조화해서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네. 체력 관리는 특별히 하신 거 없으시고요. 그냥 리프레시 좀 하시고. 사실 삼수 때는 체력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일을 하러 갔을 때 최대한 활동적으로 움직이자. 네. 네, 이렇게 그러면 했어. 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이제 지금 이제 인고생 여러분들에게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세요. 생각나시는 거. 제가 이렇게 그 모의고사 강의에서 어떤 정답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이제 1차 시험 때 그 삼수 때 1차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그 기입형 문제였었어요. 일반 영어 기입형 문제. 그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빈칸을 먼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논리 구조를 정말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흐름을 가면 여기에는 이러한 맥락의 단어가 와야 된다라는 걸 정말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실제 시험에서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기입형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지문 안에서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초가 남았을 때 이 맥락으로 해서 이 단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는 감이 왔는데 단어가 안 보여서 30초 남겨놓고 어떤 단어라도 일단 써내야겠다 하고 아무 단어나 써놓고 막 찾아 내려가고 있었는데 딱 그 디셉션 그 단어를 딱 확인하자마자 종이 쳐버렸어요. 그렇게 시험을 날렸었거든요. 정말 아쉬웠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지 1차 시험을 끝나고도 물론 재수 때보다 약간 전반적으로 잘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가졌어서 마수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했었을 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러한 전략적인 면이나 그를 논리를 파악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가지고 사수를 하면 이제 일반 영어 커리를 김서아 선생님이 1년 내내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1차 합격자 발표 날 합격했다는 그 문구를 봤을 때가 오히려 최종 합격을 했을 때보다 더 기뻤었거든요. 1차 합격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1차 합격할 수 있을까를 너무 많이 삼수 내내 고민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잠깐 기쁘고 다시 2차를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1차 때
커트라인이 3점 정도밖에 안 높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2차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2차 준비 내내 또 불안해했고 2차 시험을 치고 나서도 그리고 2차 시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했었어요. 근데 그 불안했던 그게 너무 스스로를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저 과거의 저를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히려 불안한 걸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시험 치는 날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오히려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날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스스로를 좀 더 다독여가면서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치 그때 제 모습을 다시 또 생각하면 이제 또 다음 해 공부하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정말 또 불안한 상태로 공부를 하실 거니까 네, 가장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페인, 좀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걸 가장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멘탈 관리는 되게 어려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좀 내주신 것 같아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정하고 끝까지 가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카페에도 또 자료나 수기 올려주실 수 있으면 또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교사 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